내면 아이의 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내면 아이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저희가 이제 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에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자존감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의 자존감을 암만 높여줘도 내가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 자존감은 바닥을 칠 수 있어요. 자존감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가 아닌가 중에서 어느 쪽을 믿기로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결정된다. 높은 자존감은 타인의 승인보다 자신의 내면 아이, 나에 대한 사랑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수치심을 조장하거나 모욕을 입히지 않고 자신의 내면 아이와 타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쌓았던 단단한 벽이 녹아내려 온화함과 내면의 힘으로 변화할 것이다. 네, 자존감. 네. 이 세 글자가 갖고 있는 무게는 네. 처음부터 끝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예. 결국은 사실 이런 심리학책이나 이런 어떤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런 책들을 보면 자존감 하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한테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아, 이제 그 자존감 지겹다.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그게 얘기하는.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부분이 물론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주제도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랑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자존감도 어느 순간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이게 좀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을 얘기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스스로 갖고 있는 힘은 결국 이 세 글자 속에 있는 게 아닌가. 나의 어떤 근원이 되는 나를 지켜주는 힘, 그거는 남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근원적인 힘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온화하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유가 보고, 온화한 사람을 보면서 유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온화함과 유약함은 다릅니다. 여기서 온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 높은 자기의 바탕을 둔 사람이 발산하는 따뜻한 에너지이며 다정함, 사랑, 힘이다. 이러한 순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잘 알고 사랑하고 자신이나 남을 부끄럽게 하거나 모욕하지 않고 굳이 동의를 구하거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의 비판이나 분노, 거부를 사사로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상처를 안 받는다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이 암만 나를 공격해도 내가 그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상처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지킨다는 거죠. 나를 받아들이고 나아가 상대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온화하면서도 강해질 수 있다. 이 글만 있는데도 이런 사람 되게 매력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진짜 온화한 어떤 여유도 있고 건강하고 근데 진짜 따뜻한 에너지가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사람한테 사람이 붙게 돼 있죠. 그렇죠. 다 따뜻하니까 그 옆으로 가서 이렇게 있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어떤 누군가의 특정한 어떤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어떤 성격과 어떤 기질이 기질이 있든지 이 사실은 건강한 내 내면 아이와 내 건강한 내 내면의 어른이 있다면 그게 잘 연합되어서 말 그대로 균형감이 있다면 누구나 어떤 성격이든 어떤 기질이든 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라서 이러한 발견하는 게 좋아요. 온화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은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온화함, 내면 아이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내면 아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좀 찾아라.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그게 이제 자기의 삶을 굉장히 가치 있게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내면의 공허를 채워줄 어떤 물질이나 사람을 찾아 목적 없이 방황하게 된다. 내면 아이는 굉장히 내 자신의 그 열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안에 열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막 가슴이 뜬다는 건 왜 그러겠어요? 그게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로 사랑하려거든 먼저 나를 받아들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좋아하세요? 저요? 네. 그게 뭐죠? 어떤 말씀이시죠? 아니,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거. 뭘 하면 나는 막 가슴이 뛴다. 저는 지금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원래 하고 있던 일을 조금
멈추고 네. 이런 방송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도 재미있고요. 네.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고 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나눌 수 있게끔 만드는 공간들을 만드는 이런 일도 좋은 것 같고 그런 일을 하려고 이제 저는 좀 이제 자유롭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에너지가 나는 것 같기는 해요. 행복하시죠? 그리고? 행복해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타자에 의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제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이러니까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예. 그런 인프라를 좀 갖춰놓고 이제 조금 한 발 디뎠는데 물론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보통의 얘기로는 정신이 없구나. 따박따박 월급 주는 곳에서 잘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이제 제 삶의 예. 제 의미를 조금 스스로 부여하고 거기에서 좀 뭔가를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중인데 네.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만들어가기 나름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그냥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도. 생계가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면 가장 뭐 행복하겠죠? 그렇지만 생계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취미를 찾을 수도 있고 내가 맞아요. 취미라든지 내가 뭘 하면 참 기쁘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건 그 사람의 삶을 굉장히 뭐라 그러나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내 안에 열정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워라벨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워크 플러스 라이프 앤 예. 밸런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얘기 할 때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것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생계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원하는 거를 택한 케이스인데 네. 뭐 사실은 누구나 그럴 수는 없고 네. 어떤 사람은 내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일에서는 뭐 많은 의미나 많은 어떤 즐거움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네. 그거는 정말 또 생계는 생계대로 일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걸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취미나 네. 혹은 아니면 그 이후에 라이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자기가 밸런스를 잘 갖추는 네. 거는 네. 중요한 거고 근데 그러려면 이제 오히려 그런 라이프에서 밸런스를 맞췄을 때 내가 생계 때문에 일하는 거지만 그 일에 대해서도 의미 부여가 되고 더 그렇죠. 즐겁고 네. 이런 거니까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얼핏 보는데 어떤 부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랑 아마 집에서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365일 일한대. 그러니까 막 부인이 울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제발 좀 쉽시다. 근데 남편은 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팽이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자녀와 그 부인이 너무 인생에 왜 사는지 모르겠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제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쉬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좀 쉬고 싶다. 좀 하루 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활력 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만약에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쉬자.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아마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공개적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그래 앞으로는 일주일에 우리 한 번씩 쉽시다. 하루는 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일만 하다가 죽으면 그 인생이 무슨 뭐가 있겠어요. 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쉬다 보면 하루 쉬면서 그 6일의 어떤 그 일에 대한 활력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내면 아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시간적, 공간적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 이게 보니까 네. 쉬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저는 이거 되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행도 해본 사람이 하고 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고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로 이게 왜냐하면 내가 계속 일만 했던 사람이 뭔가를 쉰다 그랬을 때 되게 불안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불안함이 한 번에 한꺼번에 다 쉰다 이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될 것 같고 조금씩 그 쉬었을 때 나머지 시간도 얼마나 더 채워지는가 이거를 경험해보고 맛봐야 그거를 좀 더 건강하게 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연습해보는 거.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이거를 내면 아이를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러면 하나둘씩 연습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나한테 물어보는 게 필요해. 뭘 하고 싶지? 맞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네. 생각보다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근데 결국 그거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아무도 그걸 네. 얘기해 줄 수가 없죠. 난데 나를 잘 몰라. 어.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말은 내가 뭘 원하는지 해보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금씩 뭐라도 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나 이걸 원하는구나,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좀 알아가는 거. 그러려면 나를 좀 돌아봐야 된다는 맞아요, 거지. 맞아요. 나를 돌아봐야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죠.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7장